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아이고, 방금 미끄러질 뻔했네요. 네, 오늘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네, 일요일입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지만 우비는 챙기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더워요. 오늘 날씨 더워서 일단은 그냥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라서 한번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약간 패기로 그냥 극복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좀 늦었네요. 지금 6시 35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늦은 이유가 조금 새로운 장비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셀카봉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항상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고정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셀카봉을 좀 늘려 놓으면 다시 이렇게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 원래 한 1m 정도 되는 길이였는데요. 네, 마디 하나가 쭉 이렇게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쭉 늘려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마디 하나 때문에 한 20cm 정도 줄어드는 효과. 네. 그래서 좀 튼튼한 딱 고정이 되는 셀카봉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 괜찮네요. 이거 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사용한 셀카봉 고정 잘 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괜찮네요. 자, 오늘 기온이요, 대략 한 25도 정도 지금. 네. 아침에 좀 일어나 보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옷이 좀 젖고 있는 게 보일 건데요. 뭐 그냥 이렇게 걷기에는 그렇게 뭐 지장을 주는 그런 비는 아닌데요. 살짝 그래도 저는 이렇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이렇게 방송 진행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또 다른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걷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신발 같은 거, 좀 방수되는 그런 신발 좀 이렇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미끄러워요, 바닥이. 조심해서 이렇게 좀 가야 되겠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길에는 사람들이 좀 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은이고요. 네. 낮 최고 기온은 한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오늘은 좀 시원한 날씨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습도가 좀 높겠죠. 네. 실외 활동할 때 좀 이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네. 셀카봉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네. 딱 길이가 고정이 되니까요. 이것도 줄어든 건 아니겠지. 자, 요즘에 또 드라마 이야기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가장 좀 핫한 드라마,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늘은 우영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가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폐 스펙트럼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인공이 겪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이 우영우라는 주인공이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특이한 그런 경우를 이제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작가를 보면 문지원 작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우성, 그 다음에 김향기 배우가 열연을 했던 바로 그 영화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것도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지원 작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또 법정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거 아닌가. 물론 증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증인으로 자폐 스펙트럼 환자가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요. 바로 과감하게 변호사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진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영우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저는 한 몇 가지를 찝어 보려고 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저는 의외로 좀 관심이 갔던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는 변호사라는 특성,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특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이걸 다룬 드라마인데, 저는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주인공 우영우가, 그러니까 박은빈 배우가 연기하는 그 우영우라는 주인공이요, 항상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고래. 그리고 우영우가 항상 어떤 특정한 생각, 막 무언가, 그러니까 사건이라든지 뭐 어떤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결해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바로 그 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수 효과를 좀 써서 CG 처리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든지 고래가 떠다닙니다. 고래가 둥둥 막 법정에서 막 향유고래가 막 이리저리 헤엄치기도 하고요. 막 돌고래가 나와서 헤엄치기도 하고, 뭐 범고래가 나와서 이렇게 우영우한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고래인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고래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약간 제 경험에서 이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래는 우리한테 어떤 대상인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고래하고는 좀 어렸을 때도 말이죠, 좀 의사소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물론 동물들하고 일정 정도 되기도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하고도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요즘에 반려동물로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보호자들은 그런 걸 또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래는 말이죠,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 경험들하고는 또 좀 달라요. 심지어 사람을 좀 위로를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스스로가 끄집어낸다고 할까요? 아,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고요? 증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약간 철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했을 때 그 진정성이 과연 있었느냐, 그 진정성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수차례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고래들을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어려서부터요, 각종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그런 지켜보았던 그런 기억들에 의하면 고래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베스트셀러죠, 많이 읽어온 지금 이 한국에서 사피엔스들이 이 지구를 지배해온 그 과정을 담은 그런 설명을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저는 그 반대로 고래를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거대한 고래들, 향유고래라든지 흰수염고래, 이런 친구들은 한 번씩 보시면 바다를, 태평양을 유유히 헤엄쳐 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지구라는 공간, 그 중에서도 해양에서, 이 거대한 해양에서, 육지보다 해양이 훨씬 큽니다. 지구라는 공간에서는요. 이 자연을 누리면서 사피엔스들처럼 이렇게 막 의도적인 협력, 그 다음에 뒷담화, 이런 결속, 이런 걸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거죠. 사피엔스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자연인, 아니죠, 자연인보다 더 나아가서 읽어내드리겠습니다. 있고요. 자연인보다 더 나아가서 도인이라고 보죠. 그런 도인의 경지, 뭐 도사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선, 그런 표현도 괜찮군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 만약에 사피엔스라면, 사람이라면 그 오랜 시간에 본인의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도인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룬다면, 그 경지까지 오를 수가 있다면, 우리 이 고래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쳐 가면서 가끔 지나가는 생명체들을 만나면서 생명체에 대해서 살짝 여유 있는 웃음을 보여주겠죠. 간혹 유튜브의 영상 같은 거 보면, 고래들 영상이요, 이런 진면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보트나 배가 있으면 자신의 존재를 이런 넌지시 알려주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공격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침입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너희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우리가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지닌 그런 외계의 존재가 있다면 과연 우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침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가치를, 그 높은, 더 높은 그런 차원의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인가? 아마도 지구상의 이 고래가 우리에게 그런 차원을 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우영우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생각하는 그 고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런 자폐 스펙트럼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생각에 대한 집착, 어떤 분야에 대한 계속 파고드는 그런 행태, 계속 어떤 걸 반복적으로 이제 구사를 하면서요, 좀 사회성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패턴을 보이는 의미로서 고래를 끌어들인 거이기도 할 테지만, 여기서 고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고래 그 자체, 고래란 진짜 어떤 존재인가, 그런 바다를, 그 넓은 대양을 헤엄쳐 다니는,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그런 고래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저는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서 서로들의 이제 어떤 욕망으로, 그런 욕구로 이렇게 뭉치고 흩어지고 막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고래들은 유유자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도인과도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좀 지향하고 있는 바, 자, 100% 이거는 제 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 우영우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고래의 존재, 고래와 같은 삶. 그러니까 우영우라는 특별한 그 변호사가 그 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성을 우리도, 사람들도 고래와 같이 이런 자유로운, 이렇게 어떤 분모술수가 팽배한 이 인간 사회에서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그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두 번째는 현실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드라마가 좀 특이한 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이 우영우라는 주인공, 이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서번트라는 게 프랑스어라는데요, 뭐 학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뭐 영화, 80년대 영화 있었죠.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가 형제로 나왔던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거기서 더스틴 호프만이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형을 이제 연기를 했죠.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계산 능력, 뭐 이런 거였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계산 능력. 계산기로도 누르기 바쁜 그런 숫자들을 단숨에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해내고 연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이 좀 알려진 드라마로서는 굿닥터가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전문직 종사자로 나왔었죠. 자폐 스펙트럼, 그 안에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 환자들과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같은 의사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었던 굿닥터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도 조금 쉬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앞서가는 그런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좀 많으시네요. 약간 거리를 벌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서번트 증후군이 이렇게 관찰이 되는 사례가 많은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뭐 조사를 뭐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자폐 스펙트럼 환자 중에서 대략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이런 관찰이, 서번트 증후군이 관찰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 특수한 경우들을 좀 다루고 싶은 그런 뭐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드라마는 현실적인가? 특히 굿닥터를 볼 때도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영우를 보면서는 더 좀 강하게 드는 생각이 좋습니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안고는 있지만 천재적인 두뇌도 같이 가지고 있죠. 뭐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법전을 완전히 그냥 깨뚫고 있듯이 한번 읽었던 거를 놓치지를 않고 다 기억을 하면서 뒷처리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난 독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씩 훑어보면은 이해를 하고 다 기억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 능력들 변호사로서 필요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두뇌를 사용한 학습 능력, 예,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런 약간 사회성이 결여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런 우영우 같은 캐릭터가 말이죠, 실제로 변호사로 근무한다는 것. 그러니까 더 심도 있는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리는,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요. 변호사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영향, 극도로 중요한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분야에서 단지 본인이 어떤 문제를 푸는 능력, 시험을 잘 보는 능력, 글을 잘 읽는 능력, 그것만으로 이 직종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장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그런 대상자들, 이런 주인공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보통 가족이겠죠, 또는 아주 친한 친구, 거기에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 그 친구들이 나오죠. 봄날의 햇살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그 같은 이제 변호사, 로스쿨 출신이죠, 최수연 변호사. 이런 친구들은 그 우영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아주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진 경우에, 그 자폐 스펙트럼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어떤 사회성 비슷한 거를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이제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차이를 여전히 남겨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케이스에서 자폐 스펙트럼과 뛰어난 두뇌, 뛰어난 직접 능력,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적합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일 자체를 하는 능력,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일 자체를 얼마나 잘하느냐, 변호사에게 있어서 독해 능력이라는 거, 기억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성, 의사소통하는 능력, 뭔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조금 뒤처진다면 과연 그 세계 안에서 받아들여질지, 이게 좀 의문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겁니다. 이것도 또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의뢰인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일을 하는, 같이 근무를 하는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물론 우영우는 자신의 그 출중한 능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 로스쿨에서도 능력을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데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변호사들 중에서는 일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쟁자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영우한테는 사람들이 더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 같다. 사실은 우영우가 가진 것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영우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 친구 같은 로스쿨 출신의 최수연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우영우가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왔는데, 정작 수석을 차지하는, 1등을 차지하는 거는 우영우더라. 약간의 허탈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죠.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 중에 남자 변호사, 우영우하고 똑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 권민우라는 또 변호사가 있죠. 이 친구는 좀 더 그런 생각이 더 격해지죠. 권민우의 생각을 좀 관찰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극명하게 나옵니다. 우영우를 완전 경쟁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존재.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 되고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우영우가 잠깐 이 로펌을 나가 있는 동안 근태 문제를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정에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 변호사한테 우영우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로펌에서도 말이죠, 이런 대형 로펌에서도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상대방의 어떤 그런 단점들,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포착을 해내면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물론 전 참 이게 보면은 그게 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나 이 선배 변호사가 이야기를 또 하죠.
우리는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같은 팀원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어디에 더 그 중요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말하자면은 조금 더 그 보여지는 평등, 기계적인 평등, 어떻게 말하면 딱딱 이렇게 칼로 재듯이 나누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관찰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선배 변호사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나누기 전에 다 같은 사람이고, 게다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같이 돕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함께 성장을 해야 할 동료들 아닌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닌가, 약간 이런 것 같죠. 특별히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은 좀 옛날 세대의 관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나간다면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런 관점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은 건 무엇인가. 권민우 변호사가 생각하는 건 다소 극단적일지라도,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일지라도 이렇게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칼같이 이런 상황들을 나누고 재단을 해야 된다. 자, 지금의 현실, 좀 사회가 좀 더 어려워지고 여유를 잃어갈 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정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으로만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던져 주어지는 그런 일종의 이제 숙제고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제 거의 비가 그쳤어요. 지금 7시 13분. 평소보다 좀 오래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끝이 나진 않았죠. 앞으로도 좀 재미나게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 좀 비가 오는데요. 건능풍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길을 이렇게 더 서성이게 됐네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또 더 좀 재밌는 이야기들로 다시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같이 맞이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